총 10권의 도서, 2권의 스페셜 픽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한 10월 맞이하셨나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가 9월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총 10권의 책이고요. 2권의 스페셜 픽 도서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또 읽고 계실 것 같아요. 김초엽 소설가님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더스트 시기라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구가요, 엄청난 먼지 안개 같은 것에 뒤덮이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개는요, 보통 안개가 아니라 생존에 아주 치명적인 안개예요. 물론 이 안개에 선천적으로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인간과 생태계가 이 안개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개가 들어올 수 없도록 돔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끊임없이 생존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더스트 시기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두 가지 시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점은 이 더스트 시기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아영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더스트 시기의 어떤 생태계를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다른 한 시점은 그때 당시 더스트 시기 당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을 이끌고 가는 중심 인물인 아영은요, 연구원입니다. 이 아영은 해월 지방에서 이상 증식하고 있는 모스바나라는 식물을 조사하다가 이 식물이 더스트 시기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이 더스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생존한 사람들, 이른바 랑가노의 마녀들이라고 불리는 나오미와 아마라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스트 시기가 어땠는지, 이 모스바나가 더스트 시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들이 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읽는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소설이고요. 특히나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엄청 선명하게 와닿아서 머릿속이 거의 총천연색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요 얼개도 좋았고요.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들도 참 좋았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처럼 어떤 나약하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위치한 그런 주인공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과 연대를 품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요래서 또 다들 김초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소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작가의 에너지를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책은 제가 가장 최근까지 이번 달 가장 마지막에 읽은 책입니다. 음모든 작가님의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입니다. 민음사 젊은 작가 시리즈 중 27번째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되게 따뜻한 소설이었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경진은요, 과외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사흘간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아, 진짜 홀가분하게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기가 오래 가르쳤던 학생인 혜미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경진도 혜미에게 문자를 남겨두기는 하지만 딱히 연락이 닿지 않은 채로 휴가를 맞게 됩니다. 특이한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 상가에서 만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은 자신의 역사, 마음 이런 것들 있죠. 경진은 이런 얘기들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줄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약간 옴니버스 형식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이야기들이고요. 모두 따뜻하고 마음 한켠을 찌르는 듯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저는 읽으면서 약간 벅차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듣는 이의 깜냥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타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깜냥이 아직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읽고 나서 느낌도 굉장히 독특했던 책이에요. 자, 지금까지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외국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책이고요. 치고지의 오비오마의 장편소설 어부들입니다. 요거 같이 현재 읽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란 6남매가 있습니다.
특히 큰 형들을 동생들이 아주 믿고 따라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근으로 집을 비우게 되고요. 집안의 규율이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근처에 출입이 금지된 강으로 낚시를 나갑니다. 이 강은 흔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강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형제들은 여기서 낚시를 몰래 즐기다가 마을의 광인이자 예언가로 불리는 아블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블루는요, 대뜸 큰형인 이켄나에게 이런 예언을 내려요. 너는 어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부들은 바로 함께 낚시를 하는 동생들을 뜻하죠. 이 예언을 듣고 난 후로 형제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가족은 어떤 파국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소설의 대표적인 줄거리였고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의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더 이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요 위에 링크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고지의 오비오마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도 외국 소설입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치인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도 또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이 치인의 사랑은요, 다른 시리즈들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한 50% 정도? 다른 작품들보다는 조금 길이가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소설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 작가의 여느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도 줄거리가 굉장히 묘합니다. 주인공인 가와이 조지라는 인물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약간은 재미없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나오미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당시에 나오미는 10대로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가와이 조지는 나오미를 보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저 아이를 데려다가 뒤도 봐주고 집안일도 적당히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잘 키우다가 나중에 좋은 여성이 되면 결혼도 해야지. 그래서 이 집에 나오미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이성관계가 복잡한 여성으로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개와 흐름이 아주 집요하게 이어지고요. 음험하고 조금 탐닉적인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기 전에 소년이나 열쇠 같은 다른 작품들도 접한지라 좀 내용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에서 보니까 이 책만 보신 분들은 내용이 좀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책은 제가 또 종종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사랑이었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에세이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홍칼리 작가님의 에세이 실령님이 보고 계셔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홍칼리님은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던 예술가이자 작가이자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분의 글과 그림과 생각들을 참 좋아했었는데 몇 년 전에 신내림을 받은 후에 무당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는 그 무당으로서의 생활을 담은 에세이고요. 무당일기라는 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정말 많이 났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아이고 젊고 능력 있는 여자가 무당이 되어서 불쌍하다,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류의 감정은 절대 아니고요. 뭔가 이 칼리님이 안정적인 어떤 품 안으로 톡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외받는 모든 존재를 위로하고 이해해주는 무당이 생겼다는 것? 그게 너무 든든하고 기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무당이라는 것이 흔히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당들 사이에서 답습되어 오던 어떤 일련의 과정들과 일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시원하고 또 따뜻하게 확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고 이 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간 아주 틀에 박힌 성고정적인 관념으로 사주풀이를 한다든지, 동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고 죽이면서 구슬을 한다든지, 초보 무당이 그 어미 무당으로부터 노동력을 무한정으로 착취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동안 무당의 영역에서 계속 벌어져 왔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단단히 노라고 얘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무당이 생겼다는 것, 이 과정을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9월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홍칼리의 실령님이 보고 계셔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아주 작고 예쁜 책이죠. 이미와 작가님의 수어라는 책입니다.
손으로 만든 표정의 말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인디고에서 나온 딴딴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은요, 수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너무 관심이 갔던 책이에요. 이 책이 판형도 이렇게 작은 데다가 페이지도 15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얇거든요. 그런데도 이 책 안에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수어나 농문화에 대해서 몰랐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수어 동작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읽는 내내 손이 이렇게 꿈찔꿈찔 거렸던 책이고, 수어의 행동과 그 의미들을 알 때마다 이거 정말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언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어를 통해서 얼굴과 마음의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작가님의 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 역시도 그것에 조금 더 공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농문화, 예를 들어서 뭐 농민들의 자립과 도움, 자막 문제, 코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사서 편하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책에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미아 작가님의 책 수어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지난 빡독 라이브 때 읽었던 책이고, 그때 연사로 나와주신 우리 김겨울 작가님의 책입니다. 책의 말들이에요. 이거는 뭐 일단 제가 유유에서 나오는 이 말들 시리즈를 워낙 열심히 보고 있는 독자인데다가 주제가 또 책이네? 근데 그걸 또 겨울서점님이 쓰셨네? 이러니까 약간 쓰리 콤보 같은 느낌? 안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말들 시리즈가 모두 그러하듯이 책에 관련된 문장들이 쭉 있고요. 그 문장 하나마다 하나씩 짝지어진 어떤 단상과 에세이들을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겨울님 특유의 그 우아하고 묵직한 글들을 아주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책의 말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용문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정말 좋은 문장이 많아서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었고요. 이 중간중간에 촘촘히 들어있는 김겨울식 유머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덕분에 읽는 내내 정말 재밌는 책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곧 나올 겨울 작가님의 아무튼 피아노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책, 김겨울 작가님의 책의 말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저희 이번 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캐럴라인 랩의 욕구들이에요.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 그 단독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여성은 왜 원하는가 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고, 그 제목과 부제대로 여성들의 욕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뭔가를 먹는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 뒤에 따라오는 어떤 불안감과 수치심, 육체에 대한 혐오, 타인으로부터 욕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강박, 외부의 이미지나 사회의 어떤 압박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에세이인 만큼 작가인 캐럴라인 랩과 그와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을 통해서 나의 내밀한 이야기도 한번 재구성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에세이였어요. 사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책의 타겟 독자는 20, 30대 여성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많은 여성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뭐 내 생각을 고쳐먹자, 스스로를 단단히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자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균열과 어긋남의 순간을 좀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차리고 들여다보고 이름 붙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어떤 어긋난 강박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아주 깊게 건드렸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스페셜픽으로 선정하게 된 책입니다. 밀도 높은 책이라서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캐럴라인 랩의 욕구들이었습니다. 네, 남은 두 권의 책은 모두 시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집은요, 백은선 시인님의 시집 도움받는 기분입니다. 문학가지성 시인선 552번 책이네요. 제가 백은선 시인님의 그 산문집을 보고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이 시집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구매한 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았고요. 시집을 읽고 후기를 남기는 게 아직 어려운 제가 이 책의 그 해설을 조금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과거 당신의 어떤 아픔의 순간이 사라지지 않은 채 오늘의 빛과 소리로 나타나 당신 주위를 여전히 찌르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의 그 어떤 기억들이 뭔가 짜그락짜그락 계속 밟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걸 이렇게 만져보고 깎아보다가 또 얼마간 베이기도 하고 쓸리기도 하고 또 약간은 둥그러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이 시를 읽는 내내 조금 받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특히 좋아가지고 책 끝을 접어놓은 시들이 있어요. 화빈, 1g의 영혼, Call Me By Your Name, 퀸의 여름 등등의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다희 시인님의 시집이고요. 시창작 스터디입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138번 책이에요. 이 시집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문학동네에서 우리는 시를 사랑해 라고 매번 이렇게 시를 보내주시는 뉴스레터가 있거든요. 제가 그 메일을 종종 열어보면서 참 즐겁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그 알라딘 MD 김효선 님께서 요 시집의 한 시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거 읽고 제가 참 좋아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서점 가서 이 책을 구매를 했죠. 제가 요 시집을 읽으면서 참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시를 통해서 그려내는 어떤 상황이나 말들이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스토리텔링이나 사건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시를 얼마 안 봐서 그런지 그간 봐오던 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문장도 되게 많았는데 하나만 짧게 읽어드리자면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과 어떻게 다른가? 복도가 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긴 것에 대한 착시일 뿐이라고. 이게 그 플랫폼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시가 플랫폼 2라는 시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작시들이 주는 즐거움도 되게 큰 시집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았던 시로는 희극, 백색소음, 플랫폼 2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1년 9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구미가 당기는 책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최근에 집중력이 좀 엄청 흐트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뭔가 마음도 생각도 막 어수선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얼른 이 마음을 다잡고 또 집중력도 되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책들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